두 번째 프로그램은 약간 초보자 그리고 입문자 분들을 타깃으로 앞에서 좀 개념 설명을 하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펜시브 퍼소넬이라는 표현을 NFL이나 미식축구 경기를 보시다 보면 해설자들이 21 퍼소넬, 11 퍼소넬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퍼소넬 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코치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궁금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필드 위에서 퍼소넬이 어떻게 플레이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 오펜시브 퍼소넬이란 공격팀이 필드에 배치하는 선수들의 구성과 유형 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러닝백, 타이트엔드, 와이드 리시버 이 세 포지션에 배치되는 선수들의 숫자 이것을 바탕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은 공격의 전략과 플레이 스타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것을 어떻게 가져갔냐에 따라서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선정하는 거에 바뀌고 그 프리 에이전트에서 뭐 선수를 데려오는 그런 방향성이 결정되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표에 나와 있듯이 0, 1, 2, 10, 11, 1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을 예로 들어 보면은 첫 번째 숫자는 러닝백을 의미하고요. 이것은 쿼터백 뒤에 있는 백필드 자원의 인원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오는 숫자는 러닝백, 두 번째 오는 숫자는 타이트엔드의 숫자를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와이드 리시버의 숫자는 오펜시브 라인맨이 5명이고 쿼터백이 1명이니까 러닝백 숫자 그리고 타이트엔드 숫자 빼고 나머지가 와이드 리시버의 숫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11 퍼소넬 같은 경우에는 러닝백 1명, 타이트엔드 1명, 와이드 리시버 3명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서 11 퍼소넬이랑 12 퍼소넬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퍼소넬이기 때문이에요. 뭐 딱 와이드 리시버일 필요는 없지만 러닝백과 타이트엔드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로 요 뒤에 비어있는 숫자들을 채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서 저희가 헤비 퍼스넬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주로 이제 11 퍼스넬보다 그 밑에 있는 이제 12, 뭐 13, 20, 21, 22 이런 것처럼 타이트엔드와 러닝백들을 더 많이 필드에 세우는 그런 퍼스넬을 저희가 헤비 퍼스넬이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화면에 예시로 들어 보이는 게 여기 타이트엔드 1명, 여기 타이트엔드 1명 이렇게 있거든요. 그리고 뒤에 백필드에 러닝백 1명 있죠. 이렇게 된다면 이 포메이션은 바로 12 퍼스넬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퍼소넬을 기반으로 라이언스의 오펜스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그 전에 이 NFL은 어떤 퍼소넬 특징을 갖고 있느냐부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NFL은 압도적으로 11 퍼소넬 활용이 높은 그런 리그이고요. 그 애틀랜타 팰커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%를 11 퍼소넬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리그 평균적으로 11 퍼소넬 운영 비율은 62.7%, 제일 적게 쓰는 팀은 볼티모어 레이븐스로 28.5%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러닝백 1명, 타이트엔드 1명, 나머지 3명은 와이드 리시버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패스 플레이에 유리하겠죠. 이런 운영 조합은.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중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EPA 퍼 플레이가 0.14로 리그에서 네 번째로 높은 팀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격 효율성이 리그에서 탑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공격 성공률도 49.2%로 리그 4위, 그리고 EPA 퍼 패스도 0.17로 6위, EPA 퍼 런도 0.13으로 리그에서 1위, 패싱 터치다운이 9개로 리그 5위, 이 정도로 진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감이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1 퍼소넬도 많이 쓰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12 퍼소넬, 그러니까 러닝백 1명, 타이트엔드 2명, 나머지는 와이드 리시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리그에서 진짜 많이 쓰는 팀 중에 하나예요. 37.9%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쓰고 있는데 12 퍼소넬로 운영할 때 진짜 공격에서 얻는 생산성, 효율성이 리그에서 탑인 팀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헤비 퍼스넬을 좋아하는 팀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면 다 좀 러싱 게임을 굉장히 비중 높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모든 런게임은 사실 갭에서 시작하잖아요. 이 갭은 선수와 선수 사이의 공간을 얘기하고 저희가 오펜시브 라인맨 5명이 만들어내는 갭의 숫자는 총 6개죠. 근데 여기에 타이트엔드 1명을 오펜시브 라인 옆에 붙이면 갭이 7개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1명을 더 붙이게 되면 갭은 8개가 되죠. 그래서 타이트엔드 혹은 풀백을 이렇게 1명, 2명 더 넣을수록 갭은 더 늘어나게 되고 디펜스 입장에서는 막아야 하는 갭의 숫자가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와이드 리시버를 넣을 수도 있죠.
근데 200파운드의 리시버와 250, 260파운드가 되는 타이트엔드가 런게임에서 가져오는 어떤 이 블락킹의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이 헤비 퍼스넬을 좋아하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다 러싱 게임에 좀 많이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 디펜스로 하여금 상대가 우리가 이제 러싱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라는 좀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헤비 퍼스넬의 의도 자체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타이트엔드들은 동시에 럼버블라커가 될 수도 있지만 패스 캐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. 특히 라이언스는 이 타이트엔드들을 활용한 플레이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팀 중 하나인데 가장 유효한 부분은 이 타이트엔드들을 오펜시브 라인 옆에 이제 인라인 시켜놓고 러싱인 척 블락을 시키고요. 이 액션을 통해서 이 타이트엔드들을 커버하는 라인베커나 세이프티들에게 혼란을 준 뒤에 타이트엔드들이 라우트를 뛰는 겁니다. 이걸 이제 딜레이 라우트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와이드 오픈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죠. 특히 이 딜레이 라우트와 함께 이 백필드 뒤쪽에서는 뭐 엔더라운드라든지 더블 패스, 리버스 같은 여러 가지 모션들을 섞어주면서 트릭 플레이들이 결합되면서 디펜스 입장에서는 더 막기 어려워지는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타이트엔드가 러싱인 척 블락을 하면 이 타이트엔드를 커버해야 되는 선수들은 순간적인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 사이에 라우트를 뛰는 이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라이언스는 많이 패싱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지난 카우보이스전에서 나왔던 샘 라포르타의 52야드 터치다운도 이 딜레이 라우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플레이였고요. 뭐 이런 거 외에도 요즘은 뭐 굉장히 흔해지긴 했지만 타이트엔드 크린 패스도 있었고 뭐 포메이션에 활용하는 방법도 많잖아요, 사실. 맞습니다. 벤 존슨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2 퍼스널을 굉장히 잘 쓰는 코치죠. 그 중에서도 두 명의 타이트엔드가 인라인이 아닌 양쪽 태클 측면 하단에 이 윙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배치시키는 에이스 포메이션이라거나 세 명의 리시버를 한쪽 측면에 묶어놓고 다른 측면에 두 명의 타이트엔드를 배치시키는 트레이디 윙 포메이션,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재미를 보고 있고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을 해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 정렬을 한 다음에 모션을 활용을 해서 디펜스의 미스매치를 유도를 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패스 타깃이 될 수 있고 런드 블락킹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타이트엔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를 통해서 단순히 패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런과 패스의 균형을 가져옴으로써 상대가 대처하기 굉장히 까다롭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라이언스가 이번 시즌 중에 버커니어스한테 일격을 맞긴 했지만 패스 오펜스 그리고 런 오펜스의 밸런스를 기반으로 굉장히 파괴적인 오펜스를 선보이면서 리그에서 강팀으로 꼽히는 연유를 이러한 퍼스널 그리고 운영에서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운영 자체는 어쨌든 코치진에게 어떤 창의성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루키 타이트엔드인 샘 라포르타가 거의 올 프로에 가까운 활약을 했던 것도 이런 벤 존슨의 창의적인 활용이 밑바탕 됐기 때문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타이트엔드를 활용한 헤비 퍼스넬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제 6명의 오펜시브 라인을 활용하는 이 퍼스넬도 유명하죠. 지난 댈러스 카우보이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. 이 거의 한 드라이브 내내 오펜시브 라인을 한 명 더 쓰면서 이제 6명의 오펜시브 라인으로 러싱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동시에 패스에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또 변수를 창출해내는 정말 창의적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고 뭐 누가 뭐래도 지금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코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경기를 보실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은 어떤 공격 조합을 가지고 가느냐, 어떤 오펜시브 퍼스널 그래핑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, 이걸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준비했으니 앞으로 방송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